죽음을 파는 할머니 바바 아누이카. 제일장 평화로운 마을의 수상한 속삭임. 때는 1920년대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작은 마을 블라디미로바츠.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 디 피슈토냐아너 디 파이티오엔제이에이. 사람들에게는 바바 아누이카 버버 ANUJKA 아누이카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더 친숙했다. 9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총명했고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뛰어난 약초 지식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민간 치료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두통, 복통과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군 복무를 피하고 싶은 젊은이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아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신비한 마법의 물을 건넸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법의 물을 마신 사람들의 고민은 며칠 안에 거짓말처럼 해결되었다. 군대에 가기 싫었던 청년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면제를 받았고,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이던 아내들은 문제가 해결되어 평화를 되찾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를 찾아온 아내들이 남편 문제를 상담하고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들이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불운한 사고나 전염병이라 생각했지만 그 죽음의 배후에는 언제나 바바 아누이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느 날 한 젊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바바 아누이카를 찾아왔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지쳐버린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아누이카는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얼마나 무거운가?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목숨값을 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섬뜩하고 잔혹한 질문이었다. 제2장 마법의 물의 끔찍한 정체. 바바 아누이카가 건네던 마법의 물은 사실 기적의 영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다. 그녀는 1830년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젊은 시절 오스트리아 장교에게 실현당한 후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를 품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즉석 실험실에서 화학과 독극물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독약의 주성분은 비소화선이겼다. 비소는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며 그 증상이 콜레라와 같은 질병과 매우 흡사하여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독살임을 밝혀내기 어려웠다. 그녀는 여기에 수은, 그리고 환각과 마비를 일으키는 동말풀더투러과 같은 식물성 독을 정교하게 배합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혼합물을 마법의 물 또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판매했다. 그녀의 사업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체계적이었다. 의뢰인이 찾아오면 그녀는 먼저 당신의 문제는 얼마나 무거운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의 체중은 얼마나 나가는가? 였다. 그녀는 피해자의 체중을 바탕으로 며칠 만에 정확히 사망에 이르게 할 비소의 복용량을 계산해냈다. 보통 8일 정도 후에 사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의뢰인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남편의 음식이나 음료에 마법의 물을 탔다. 며칠 후 남편들은 격렬한 복통과 구토, 경련을 일으키다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마을 의사는 어김없이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진단했고, 아내들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 행세를 하며 유산을 상속받았다. 바바 아누이카는 이 문제 해결의 대가로 당시 시세로 2천에서 1만 디나르에 달하는 거액을 챙겼다. 그녀는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망을 피해가며 죽음을 파는 사업을 이어갔다. 제3장 바나트의 마녀, 마침내 드러나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그녀의 범죄 행각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1928년 그녀의 범죄에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녀의 마지막 영업사원 역할을 하던 스타나 모미로프라는 여인이 있었다. 스타나는 아누이카에게서 독극물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중간책이었다. 어느 날 라자르 루도스키라는 부유한 남성의 아내가 스타나를 통해 아누이카의 독약을 구매했다. 며칠 후 루도스키는 예상대로 사망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스타나는 다른 의뢰인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또 다른 의뢰를 받고 한 가문의 할머니인 올가 스투르자를 독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피해자의 조카가 죽음의 의문을 품고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스타나 모미로프를 체포했다. 궁지에 몰린 스타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며 독극물의 배후에 바바 아누이카가 있음을 실토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90세 노파가 연쇄 독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라자르 루도스키를 비롯한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남성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예외 없이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마침내 1928년 블라디미로바츠의 존경받는 할머니 바바 아누이카는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제4장 세기의 재판, 그리고 남겨진 미스터리. 1929년 판체보에서 열린 재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피고석에 앉은 90세의 노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재판 내내 귀가 들리지 않는 척하거나 "그게 뭐죠? 기억나지 않아요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고령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화학약품과 독극물, 그리고 수십 년간의 범죄를 기록한 장부를 증거로 제시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에게 독약을 사갔던 여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의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남편의 무게를 묻고 8일이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라는 증언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결국 재판부는 바바 아누이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녀가 너무 늙었다는 점이 사형을 면하게 한 이유였다. 그녀는 2년 동안 복역하다가 98세의 나이에 건강 악화로 가석방되었고 2년 후인 1938년 10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바바 아누이카가 직접적으로 살해했거나 살인을 교사한 피해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녀가 50년 넘게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희생자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20세기 최악의 여성 연쇄살인마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주던 인자한 할머니의 두 얼굴. 그녀는 과연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고통받던 여성들을 위한 해결사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희대의 악마였을까? 바나트의 마녀, 블라디미로바츠의 천사 제조기로 불렸던 바바 아누이카. 그녀의 이야기는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로 남아있다.